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저를 지독하게 싫어하고 반대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초대까지 했으면 사람한테 먹으라고 그런 걸 줄 수는 없거든요.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쪽팔린 줄도 모르고 자신이 한 행동은 뒤로 하고 저희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한테서 제발 좀 떨어져 달라고 애원하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나중에야 이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저도 똑같이 대접해드리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본가가 지방이라 해당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였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었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공과 무관한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유학을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처음에는 회사 이름만 보고 취업을 했다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으며 어떤 결정을 해야 후회가 없을까 싶더라고요. 주영아, 너 지금 어중간한 나이에 외국 다녀와서 학교에서 다시 취업하기 힘들어. 너도 알잖아, 현실이 그런 거. 그래, 알지. 그래서 나도 고민이 많아. 전공 따라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안 그래? 동료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그냥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 싶던 차에 같은 부서 과장님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땐 지금 충분히 가능한 나이 같은데? 정말요? 지영 씨는 아직 20대잖아. 나는 벌써 40이 훌쩍 넘었는데 이직도 쉽지 않은 나이야. 그런데 내가 지영 씨처럼 다시 20대가 된다면 난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다면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봐. 모든 경험한 건 나중에 꼭 도움이 되더라고.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맞다 싶었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은 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니까 저 스스로도 괜히 헛바람이 들었다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20대에 유학 간다고 과감하게 퇴사하는 그 열정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과장님과 대화하고 나서 바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적성에 맞지는 않았지만 쉽게 들어온 회사는 아니었기에 퇴사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더 자세히 배우려면 어디가 좋을까 알아보다가 캐나다 밴쿠버가 영화 영상 제작 방면으로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팅 공부를 위해 캐나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퇴사 후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친구들과 미리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여권도 챙기고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더군요. 그리고 출국을 며칠 앞두고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과 같이 있으니 너무 좋았어요. 주영아, 필요한 건 다 챙겼어? 아빠가 빠진 거 없는지 보라고 하셔서 10번은 넘게 확인했어. 잘했어. 아빠는 피곤하신지 벌써 주무시네? 너도 얼른 자. 그런데 언니는 내일 오나? 내일 저녁에 짐 가지고 올라온다고 했어. 알았어. 우리도 얼른 자자. 제가 살던 원룸은 친척 언니가 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집을 새로 얻어야 하는 중이었는데 잘 된 일이었죠. 저는 다음 날 부모님과 함께 공항으로 같이 갔고 울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빨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학에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라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왕 새로운 도전을 하는 김에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모가 살고 계셔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는데요. 뭐든 처음은 어렵더라고요. 영어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상태였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건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절대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에 당장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쯤 적응도 잘했고 수업도 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생활도 너무 좋았어요. 공부하며 지내다 보니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몇 년 뒤 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공이기도 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 댁에서 며칠 지냈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에 살던 원룸에서 친척 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아무리 유학 생활이 좋았다 하더라도 역시 한국이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취업 준비도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대학 친구들이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습니다. 어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다니던 회사에 사표 쓰고 절대 유학은 못 갔을 거야. 뭘 대단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게 되어 있더라. 공부는 어땠어? 캐나다 생활은? 친구들은 궁금한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것저것 물었는데 대답해 주느라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훌쩍 넘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주영아, 내 남자친구가 곧 도착한다는데 오면 인사나 하고 가. 그래, 그러지 뭐. 그래서 친구와 둘이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친구 남친이 도착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친구 남친은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얼떨결에 인사를 나누긴 했는데 시간도 늦고 해서 바로 헤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영아, 그날 잘 들어갔어? 너도? 어, 그런데 있잖아. 그날 내 남친하고 같이 온 사람 기억나? 기억나지. 그런데 왜? 그 친구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고 그러네? 나 지금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부담스러우면 나도 나갈 테니까 그냥 저녁만 같이 먹자, 응? 좀 그런데 밥 먹기 싫으면 커피라도. 커피 마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거절했는데도 친구가 계속 부탁을 하길래 차 한 잔 마시고 금방 일어날 생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그날은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다시 보니 인상이 좋더라고요. 대화도 좀 나눠보니 통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취업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열정이 좀 부럽긴 하네요. 저라면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일단 저지르고 보니까 어떻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첫 만남에 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게 예의니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친구가 제가 유학을 다녀온 걸 미리 말해서 이미 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날 같이 커피를 마시고 난 뒤 저희는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문자나 톡을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다 만나서 밥도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만났는데, 그래서인지 만나는 동안 싸운 적도 거의 없었어요. 남친은 직장인이고 저는 취업 준비생이니 상대적으로 제가 시간이 더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러 집 근처까지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왜 벌써 들어와? 시간도 늦었고 얼굴만 보고 간다고 해서 바로 갔어. 정말 네 남자친구도 정성이다. 그건 또 뭐야? 아이스크림 사왔네? 언니, 같이 먹자. 너무 좋지? 같이 사는 친척 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걸 좋게 봐줬습니다. 그리고 뭐든 저에게 잘 맞춰주는 남친이었기에 친척 언니도 그걸 잘 알아서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남친은 저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저를 만나면 뭐가 달라졌는지, 바뀐 게 뭔지 바로 맞추더라고요. 자기 오늘 고데기 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딱 보면 알지. 예쁘다. 고마워. 그런데 자기는 어떤 머리를 해도 다 잘 어울려. 항상 좋게 말해주고 예쁘게 봐주니 고마웠습니다. 말도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립스틱을 바꾸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사소한 것도 정말 잘 챙겼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맛있는 음식은 꼭 제 그릇 위에 먼저 올려줬어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전 항상 제가 우선이었고, 함께 있으면 정말 편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는 만큼 저도 남자친구를 위해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했어요. 제가 남친을 더 믿고 존중하게 된 이유는 많았지만, 그중에서 담배를 끊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요즘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은 안 나? 전혀. 끊으니까 너무 좋다. 담배 끊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해. 언젠가 나도 끊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자기 덕분에 쉽게 끊었다. 남자친구는 덩치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저를 만나면서 살이 많이 쪘길래 같이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남친과 1년 정도 만나면서 서로 나이도 있고 성격도 잘 맞는다 싶어서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제가 자리를 잡지 못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남친은 결혼해서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의 어머니와도 가끔 통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길래 이렇게 부지런해지고 말도 잘 듣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불편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가씨라고 부르기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좋아요. 이름 불러주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지영이라고 했지? 네. 지영이 덕분에 우리 동주가 담배도 끊고 술도 잘 안 마시고 너무 잘 됐어. 나도 그동안 담배 좀 끊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거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좀 섭섭한 것도 있어. 네? 어떤 점이? 우리 아들이 내 말은 안 듣고 여자친구 말만 들으니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 아, 농담이야, 농담. 아무튼 우리 아들하고 사이좋게 잘 만나요. 이때는 무슨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때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저는 취업을 어디로 할지 결정한 뒤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마침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한 곳이 있어서 단기 계약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도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꼭 근무하고 싶은 회사에서 하반기 공채가 뜨면 지원할 생각이라 그 사이 6개월 정도가 텀이 있어 단기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서 퇴근 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났는데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다녀온 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주한테 들으니까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내 친구들 자식들만 봐도 유학 다녀온 애들 정말 많아. 처음에 자기 아들이 어디를 유학 간다, 또 내 동창은 딸만 둘인데 외국 다녀오면 한국에서 취업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큰 돈 들여 유학을 보냈어. 근데 지금 따져보면 우리 아들이 제일 잘 나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 유학이라고는 보낸 적이 없는데 말이야. 차라리 너도 그냥 예전 직장 계속 다니지 그랬어. 그럼 지금 진급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동주 씨한테도 얘기했는데 일이라는 게 적성에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해서 제가 유학을 가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그만뒀을 겁니다.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다 상황 따라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지. 부모님께서 다 큰딸 유학 뒷바라지 해주느라 참 힘드셨겠네. 네가 얼른 좋은 직장을 다녀야 그걸 다 갚을 거 아니니. 지금 계약직으로 일한다면서 어느 세월에 돈 벌고 그럴래? 저도 나름 계획이 있었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말씀드릴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더 설명드려봤자 들으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고 난 뒤 저희는 서로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친의 집으로 먼저 인사를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약속이 있다고 하시며 해당 날짜에 볼 수 없겠다 하셔서 저희 집으로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현재 두 분 다 따로 일은 안 하시는데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건강회복 때문에 사시던 집을 두고 다른 지역에 아담하게 집을 새로 지어 살고 계셨어요. 남자친구를 데려갔더니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남친의 인상이 워낙에 좋았거든요. 평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도 좋게 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여행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지영의 말로는 시골이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요즘은 뭐 말이 시골이지 어딜 가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셔서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동안 친척 언니로부터 들은 얘기도 많았는지 남친이 평소 저에게 다정하고 매너 좋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 남친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날 날짜를 미뤘습니다. 뭐? 갑자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기셨다고 하시네. 어쩌지? 날짜를 다시 잡아야겠어. 그래, 뭐 할 수 없지. 어머님 가능한 날짜랑 시간을 좀 알려줘봐. 알았어. 내가 여쭤보고 알려줄게. 그런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은 약속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일이 생겼다며 다음에 보자고 하시니 일부러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님만 따로 만났을 때 자기 아들과 예쁘게 잘 만나라고 해주셔서 딱히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는 않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쯤 되니 반대를 하시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어머님이 나 반대하셔? 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매번 약속을 미루시니까 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야 엄마가 워낙에 여기저기 잘 다니시거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미안해. 자기가 왜? 그런데 정말 자기네 집에서 나 반대 안 하는 거 확실한 거지?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 하지만 남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만나자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쁘게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너 혹시 내일 시간 어때? 우리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내일 괜찮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토요일이니까 아침 10시 정도에 보는 거 괜찮아? 네. 시간 맞춰 갈게요. 어머님은 드디어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되시나 보다 해서 퇴근 후 당장 내일 입을 옷부터 챙겼습니다. 드디어 내일 인사 가는 거야? 어. 그런데 전엔 몰랐는데 되게 떨리네. 당연하지. 나중에 시부모님 되는 건데 안 떨리는 게 이상하지. 언니, 이거 입을까? 아님 저거? 이게 더 이쁘다. 오케이, 알았어. 오늘은 팩도 좀 하고 일찍 자야겠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찍 잤고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꽃집에 들러 꽃도 샀어요. 지영아, 어디까지 왔어? 나 지금 도착 10분 전.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어. 남친과 통화 후 곧 도착했고 주차 후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여기가 우리 사는 집이야.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오지? 네? 네가 방금 그랬잖아. 집이 너무 좋다고. 아, 네. 일단 거기 앉아라. 네. 지영아, 왔어? 방금 왔어. 그런데 여태 누워 있었어? 밤에 좀 잠을 설쳤더니 졸려가지고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었네. 그런데 꽃 예쁘다. 엄마, 지영이가 꽃 사왔네. 보셨어요? 그래, 봤다. 예쁘구나. 그런데 남친의 어머니를 보니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느낌상 그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혼이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네?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분명히 우리 동주한테 너랑 헤어지라고 빨리 정리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런데 안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어머님. 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 동주 너 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 안 했어? 했다며! 그런데 지영이가 못 헤어진다고 그랬다며! 아니, 그게 엄마. 아우, 이 답답하.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말을 잘 못한 모양이다. 난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어. 그래서 집에 네가 인사 온다는 것도 싫다고 했다.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미룬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애초에 제 인사를 받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전에 한번 저를 밖에서 따로 보고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내 자식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좋아하니까 무조건 허락할 수는 없잖아. 안 그러니? 내가 별 이유 없이 널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정확히 얘기해 주마. 일단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집하고 종교가 완전히 다르잖아. 저는 무교인데요.
네가 무교인 게 무슨 상관이야? 너희 부모님은 종교가 있으시잖니? 난 우리 집하고 똑같은 종교를 가진 며느리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동주 말에 의하면 아버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던데? 그건 예전에 사고로 다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암튼 그 몸으로 어떻게 예식장에서 딸 손을 잡고 입장을 하겠어. 안 그래? 그날 친인척 다 올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어머님이 저를 싫다고 하시는데 하나하나 이유를 대실 때마다 반박하듯 말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기도 싫었고요. 이유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또 하나 있다. 우리 동주는 대기업 다니는데 넌 유학 다녀와서 놀다가 지금 계약직이잖아. 그렇지? 난 어느 정도 급이 맞았으면 한다.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내 아들하고 수준은 비슷해야 하지 않니? 네가 지금 내 말에 상처를 받았겠지만 빙빙 돌려서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정확히 말해야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부른 거다. 더는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그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글쎄,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손님인데 내가 물 한 잔 안 준 게 마음에 걸린다. 밥이라도 먹고 가라. 어머님은 일어나려는 제 손을 붙잡고는 다시 앉으라고 하셨고 밥을 준다고 하셔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밥을 먹고 가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5분도 되지 않아 남친 어머니가 들고 온 걸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 수준에 맞게 밥상 차렸으니 먹고 가거라. 아니, 이게 뭐예요? 저는 처음에 시리얼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먹을 생각 없었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시리얼을 보니 무슨 생각으로 이걸 주시나 했어요. 그런데 그건 시리얼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니 냄새도 이상했고요. 네가 거머리처럼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거 보고 이 정도는 해야 해야지겠다 싶어서 내가 준비했다. 네 얼굴 보고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해줬는데 표정을 보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뭐라고요? 그거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료야. 싸구려하고는 다르다고. 이보세요. 뭐, 이보세요? 너한텐 이 사료도 과분하다. 네가 제발 정신 차리고 네 분수를 알았으면 해서 준 거야. 저는 제 앞에 놓인 개밥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께 똑바로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개밥을 주고 먹으라고 합니까? 설마 내가 정말 너한테 이거 먹으라고 줬겠니?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한 건 너야. 내가 예전부터 제발 좀 헤어지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한 줄 아냐? 우리 아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던 애라 아주 순진해. 그래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그동안 혼자 끙끙댔을 거 생각하니 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 나이도 있고 정도 들 만큼 들었을 텐데 뭐 드라마처럼 내가 돈 봉투 내밀면서 헤어져 달라고 해야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냐? 원하면 내가 그것도 줄 수 있다. 돈 봉투요? 뭐 얼마나 주시려고요? 역시 사람은 근본이 중요해. 돈 얘기 나오니 욕심나냐? 우리 동주가 그러더라. 전에 너희 본가에 인사 다녀오고 나서 집이 어떤지 물었더니 무슨 깡촌에 있는 집이었다고? 그리고 아버님이 다리를 절어서 걷는 모양새도 이상했다고 하던데? 야, 강동주, 넌 이런 상황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니? 이게 네가 바라던 거야?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 어떻게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어?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와 사이를 정리해 주길 바라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짜증이 났습니다.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그런 말도 못하고 저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헤어져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너 정말이지? 나중에 나 몰래 우리 아들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잠깐만, 이거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남친의 어머니는 끝까지 저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입 한 번 열지 않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너무 신경질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다가 남친의 뺨을 때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자기 아들이 맞아서인지 제 뒤에서 어머니가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게 우리 집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 제정신 아니네. 우리 아들 괜찮아? 벌써 부은 것 좀 봐.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신발도 대충 구겨 신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남친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말을 거셨습니다. 아니, 어디서 낯이 익은데? 네?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간다는데 빨리 비켜줘요. 아니 잠깐만. 너 혹시 정민이 딸 아니냐? 갑자기 제 아버지 성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영이 맞지? 나야, 네 아빠 친구 주영이 아저씨. 나 몰라보겠어?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네 집에 자주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아저씨. 이야, 이거 어릴 때 보고 처음인데 그때 얼굴이 그대로네. 예쁘게 잘 컸구나. 여보, 내가 옛날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지? 동창 중에 제일 성공한 놈이 있는데 정민이라고. 그 친구 딸이야. 그런데 너 우리 집엔 어쩐 일이냐? 아니 잠깐만, 뭐라고요? 당신 친구 이정민 그 사람이요? 그렇다니까. 아유 그런데 아버지 몸은 좀 어떠셔? 사고 소식 듣고 이후로 연락이 끊겨서 나나 친구들이 다 소식을 궁금해하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운데 그냥 가겠다고? 제가 더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친의 집에서 급하게 나왔고 남친의 어머니의 기막힌 대접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빠 친구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세상 참 좁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집으로 도착 후 여전히 속이 답답하고 너무 황당해서 부모님께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영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동주하고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할게. 암튼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고 말고 가네.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러지. 차마 개밥 얘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부모님이 아시면 더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아빠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게 당연했고요. 집에 도착 후 남자친구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꼭 할 말이 있으니 제발 전화를 받으라고요. 저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욕이라도 실컷 해줄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주영아, 미안해. 아까 기분 많이 나빴지? 뭐가? 이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냐고 묻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암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사과할게. 집에서 반대하고 있었으면 진작에 말해줬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 그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넌 생각이라는 게 없냐?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으면 너도 니네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랑 어떻게든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나한테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시켜 보겠다고 하든가 방법은 많았어. 핑계댈 생각하지 마. 너도 너희 엄마처럼 내가 가진 조건이 걸리니까 입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엄마가 후회하고 계셔. 계속 우신다고.
네가 좀 봐줄 수 없어? 나도 너한테 너무 큰 실수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아까 좀 그러지 그랬어. 아까는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무슨 새로운 사실이라도 알았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개밥은 아니지. 그래, 맞아. 그건 너무 심했어. 우리 엄마도 아까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자책하셔.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너 혹시 내 배경 보고 만났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네가 좋아서 만난 건데 그건 너도 알잖아. 그래. 내가 너 만나기 시작했을 땐 나 직업도 없었어. 그거 알면서 너 나랑 만났고. 그런데 니네 엄마가 하도 내가 싫다고 하니까 너도 마음이 변한 거냐? 내 조건이 별로여도 좋다고 만나놓고는 엄마 말이 어쩜 그렇게 입 꼭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런 너를 보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결혼하면 더 휘둘리고 살 텐데? 네 전화 받는 건 오늘이 끝이야. 잠깐만, 지영아. 엄마가 널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그냥 우리 둘이 다시 만나래. 결혼하래. 허락하셨다고. 미쳤냐? 내가 너랑 결혼하게? 니네 엄마랑 네가 원하는 대로 떨어져 나가 줄 테니까 오늘 이후로 전화하지 마. 문자도 하지 말고. 어차피 차단할 거니까 찾아오지도 마. 남자친구가 전화로 사과를 하고 남친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집에 가고 나서 남친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빠의 친구분이 저희 집 상황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뀔 수는 없죠.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으셨는데 아빠가 그걸 물려받으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더 큰 돈을 벌게 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미 아빠는 큰 돈을 벌고 계셨기에 고향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아빠의 재력은 익히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은 끝에 한쪽 다리를 절면서 겨우 보행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재산도 좀 있으시니 사업도 그만두고 아빠가 자연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하셔서 시골에 집을 짓고 엄마와 지내고 계신 거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돈이 좀 있다고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집을 지으실 때도 두 분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로 지어서 남들 보기엔 작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시골집에 다녀간 이후 집이 너무 작고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다고 있는 그대로 말한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남친 엄마가 그 난리를 친 거였고요. 암튼 살면서 그런 대우는 처음이라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미리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고 나서 어떻게든 똑같이 복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 남친은 잊어버렸습니다.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혹시나 전 남친이 생각나 힘들까 싶었지만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얼마 뒤 저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의 하반기 공채를 확인했습니다. 만반의 준비 끝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면접 일자도 잡혔죠. 지원자 수는 많은데 채용 인원은 적다 보니 경쟁이 참 치열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언니를 앞에 두고 면접 연습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용아, 너 왜 그 얘기는 안 했어? 무슨 얘기? 동주가 아빠 친구 아들이라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여기 오고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일찍
아빠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전 남친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답니다. 아빠와는 친구 사이니까 오랜만에 통화를 한 건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서 동창들한테 연락처를 묻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이미 다녀가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하고 찾아가는 게 맞다 생각했는지 전화부터 한 거라고 했다네요.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기에 아빠 친구분의 아들이라는 말에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전 남친과 그 부모님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아! 너 뭐냐?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여길 왜 왔어? 아내 부모님들끼리 말씀 나누고 계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야, 정신 차려. 네가 결혼하자고 하면 내가 좋다고 할 줄 알았냐? 저는 전 남친이 헛소리를 해대자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아 왔어? 지영아, 다시 만나서 반갑다. 그날 네가 그렇게 나가서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동주 엄마가 큰 실수를 했더구나. 지영이 너도 이리 와서 앉아봐. 왜 그때 아빠 친구 만났으면서 그 얘기는 안 했어? 그게 뭐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아저씨한테 다 말하지 그랬어. 그리고 아빠랑 내가 서로 친구 사이인데 사돈 맺으면 얼마나 좋아? 그건 아니지. 이미 우리 딸을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다시 허락한 이유가 뭔가? 허락한 이유가 뭐 따로 있나?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부모가 되어서는 해라 마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동주 엄마도 그날 지영이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내내 후회했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아빠는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건데도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를 반대한 집안이라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어.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날 인사 온다는 것도 몰랐다고.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아니, 작정하고 안 보여주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아나? 들어보니 전 남친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전 남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아버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던 거였죠. 됐네. 나는 우리 딸 반대하는 집에 결혼시킬 생각 없어. 그러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좋다는데. 누가 좋대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그날 제가 당한 수모에 대해서 얘기하셨나요? 아니, 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전 남친 부모라는 사람들은 제가 도착하기 전 먼저 와서 그냥 결혼 반대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답니다.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손님이 오셨는데 커피로 되겠어요? 마침 과일이 똑 떨어졌어. 엄마,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과일 씩이나 대접해요. 저는 그 말을 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진돗개가 잘 먹는 사료를 대접에 가득 퍼왔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그릇 3개를 가지고 똑같이 나눠 담았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정도는 대접해드리는 게 예의죠. 안 그래요? 강동주 어머님?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우리 진돌이 사료 아니야? 지영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 내가 이 집에 인사를 갔을 때 강동주 어머니가 수준에 맞는 밥상을 차렸다면서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나한테 뭘 주신 줄 알아? 개밥이었어. 사료를 주고는 먹고 가라고 하셨다고. 제 말에 엄마 아빠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그랬어? 어? 당신 미쳤어? 저도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수요? 그러면 그날 사료인지 모르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알고 주신 거면서 무슨 실수요? 실수는 모르고 한 걸 실수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도 모르세요? 그러자 전 남친 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는 사과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절대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특히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바로 일어나셨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전 남친 쪽으로 다가가 뺨을 한 대 날리셨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래도 내 아들을 때린 건 좀 너무해? 이게 너무해? 우리 귀한 딸한테는 그래도 되고. 전 그래도 때리지는 않았는데요. 저한테 그러셨죠? 결혼이란 서로 급이 맞아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쪽 아들하고 수준이 맞지 않아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 딸한테 수준 안 맞는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까지 나와버렸어요.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자네가 가족들 데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를 내가 모를 것 같나? 재산이 탐났겠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그때 아빠가 통화 녹음을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전 남친의 가족들이 오기 전에 아빠는 다른 동창분들과 통화를 하셨다더라고요. 날쌔. 오, 그래. 아까 주영이한테 전화가 왔었어. 아니, 강주용? 그래. 그렇게 연락 끊고 살다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네 연락처를 묻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중간에서 무슨 오해가 생겼다나. 나라면 절대 그 결혼 안 시켜. 내가 그 자식하고 통화한 거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들어봐. 그러면서 아빠는 친구분들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도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빠의 친구분과 전 남친 아버지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야, 강주용, 너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 오랜만이지. 그런데 인사는 나중에 하고, 너 정민이 연락처 알지? 알지. 그런데 왜? 급해서 그러니까 알려줘봐. 그런데 정민이는 요새도 돈이 넘쳐나냐?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 아들인데 지금도 잘 살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가 실수를 좀 했어.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글쎄 정민이 딸이더라고. 그 집안 재력을 우리 와이프가 진작에 알았다면 반대를 했을 리가 없는데. 아무튼 연락처 좀 빨리 알려줘봐. 내가 급해서 그래.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결국 돈 때문이었으면서 뭐? 급이 맞는 결혼?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아니, 그 말은 내가 아니라 우리 동주 엄마가 한 말인데. 잘 들어. 난 우리 딸을 너네 집처럼 급 낮은 집안에 보낼 생각 없어. 우리 딸 인생 망칠 일 있어? 어디서 수준이 어쩌네 그딴 말을 하나? 당신 빨리 사과 안 해?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아니, 누가 사돈어른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자네. 네. 그런 머리로 어떻게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나? 공부는 잘해도 사람 되기는 글렀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날 전 남친은 물론 그 부모도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특히 아빠는 절대로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동창분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전 남친의 아빠라는 사람은 원래도 평판이 별로였다고 하네요. 아빠가 지난 시절 여유롭게 사는 걸 보고는 엄청나게 시기 질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친구들도 다 알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개밥 사건이 아니더라도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눴을 때 이 결혼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친 아버지라는 사람은 친구들이 연락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전 남친은 제가 사는 원룸으로 몇 번 찾아왔지만 친척 언니 도움으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사과하며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으나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저는 면접에 합격해서 그렇게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한 영화사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영화들이 탄생하는데 직접 해보니 매우 보람되고 매력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잘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걸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